안녕하세요. 서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하면은 이게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할 때 사실 초등학생이 중등 선행을 하는 거랑, 아니면 그 이전 학년이 또 초등 선행을 하는 거랑, 그리고 고등 선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 또래 아이들보다 뭔가 빠르다라고 하면 잘한다의 공식이 성립해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갭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빠르니까 이 아이는 잘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중학생 아이 입장에서 어떤 아이는 미적분 공부하고 어떤 아이는 수상을 공부한다고 해서 무작정 미적분 공부하는 아이가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 그러다 보니까 진도는 빠른데 실제로는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라고 첫 번째 화두를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좀 학원 진도에 좀 급급해서 따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는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그냥 하루에 한 단원 또는 두 번에 한 단원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뭘 모르는지의 그 구분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알고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아는 것 같긴 한데."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심화 문제의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리는 게 맞아요, 그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제가 이제 적어 드렸는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정석이나 뭐 아니면 RPM, 센 이런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봤을 때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곧잘 풀어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문제를 풀어내면 자기가 그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이,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 것이 내가 아는 것과 직결되냐?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었어?"라고 물어보면 "쌤이 이렇게 풀어줬다." 아니면 "해설에서 이렇게 하더라." 그걸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해석하면서 풀어야 되는 유형의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근데 보통 내신, 뭐 고등 내신도 그렇고 아니면은 나중에 봐야 될 그런 모의고사의 경우도 어쨌든 간에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게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라고는 하더라도 변별력을 갖추는 게 시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 문제들을 정말 대학 과정의 어떤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를 낸다?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뭐 좀 추론 과정을 거치거나 단계적으로 해석하는 유형의 문제를 내므로써 변별력을 갖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좀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할 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을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수업이 뭘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조금씩 수정도 하고 개선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교재에 있는 풀이만 그대로 읊어주는 그런 수업은 정말 얻을 게 없어요. 이건 집에서 혼자 하는 게 맞죠. 시간도 아까운데.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심화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는지를 수업 시간에 매 시간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점진적 심화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들이 제대로 체계적인 어떤 심화 문제 풀어보는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은 처음에 쉬운 문제 막 이렇게 풀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떡하니 어려운 문제를 딱 던져요. 그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 그리고 중간 난이도, 그리고 그 윗 난이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좀 어렵게 내면 아이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내더라고요. 그래서 심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아무래도 강의가 아무리 좋고 문제가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거두어낼 수 없으면은
사실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이 틀렸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수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마지막 취약점 보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한 예를 좀 제가 적어봤는데 어 첫 번째로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보통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3,7에서의 접선을 구해라라고 하면, 선행을 공부한 아이들은 솔직히 뭐 수투를 공부하거나 미적분을 공부한 아이들은 바로 그냥 미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수상 과정의 아이디어를 쓰면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선행을 조금 더 나간 중학생의 경우는 이렇게 미분을 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풀이들이 정말 좋은 풀이일까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어떤 형태로 문제를 내면은 이 아이는 당황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써야 돼라는 게 이건 대놓고 있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실제로 그 방법이 다음과 같아요. 뭐 함수 그린 다음에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쭉 뭐 그린 건데, 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버리면은 새로운 함수가 저기 우측에 보이는 h라는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뺐을 때 함수값을 다 갖고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 차이가 누군지만 보면 답이 나온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0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다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0,10을 지나기 때문에 5에서 밑으로 10만큼만 내려간 곳이 y절편이다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어머님들께 뭐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한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형적인 풀이가 있고 그거를 뛰어넘는 훨씬 간단한 풀이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점진적 심화의 특징은 보통 아이들이 풀게 되는 유형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생긴 모습만 보면은 적당히 치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죠. 치환을 해서 풀어내는 아주 뭐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얘가 어떤 식으로 심화로 나오냐면 조건을 조금 뒤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치환해야 할 게 확실히 보이고 x의 범위가 있으니까 치환 한 녀석의 범위가 얼마다,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이차 함수 최대 최소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측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은 상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치환을 해야 되는 형태는 맞죠. 대충 봐도 공통 부분이 보이는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수에 모르는 거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개수가 있다 보니까 뭔가 앞에 나온 거랑은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유형을 보면은 아이들은 보통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쉬운 형태가 있고 조금 더 어려워진 형태가 있다고 하면 왜 얘가 어려워진지를 이해하려면 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그 아이가 제대로 풀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대충 식만 끄적끄적거리면서 풀어내는 거는 사실 외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순서로 생각하는 게 좋다라는 것인지를 이제 수업 시간에 강조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에 그 수업을 듣기 전보다는 훨씬 더 잘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약점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크게 4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5시에서 6시 정도까지는 원래 그 수업은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시험지 리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학생 아이들이 고등 선행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단점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지 리뷰를 한번 해보면은 그 아이가 지난 시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해 보면은 진짜 대충 찍먹한 경우 많아요. 대충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 감각적 슈팅 뭐 이래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떤 아이들은 좀 너스레떠는 아이들도 있죠.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너 이거 왜 이렇게 풀었냐 그러면은 제가 이거 원래 아는데 저는 실전용 인간이라 이건 대충 풀고 뭐 나중에 하면 당연히 맞겠죠. 막 이렇게 말하거든요.
틀립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그 시험지 리뷰라는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게 다 해결이 되면 개별적으로 질문해서 뭐 몰랐던 것들은 다시 소화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답 리뷰는 매주 월요일에 제가 제공을 하는데 한 주 모의고사를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틀린 문제들이 있겠죠. 각자 틀린 것들이 다를 거고 그 개별적으로 틀린 문제들을 종합해서 매주 월요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의 경우도 아무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심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 과부하가 좀 걸려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은 과부하가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헉헉거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심화 문제를 경험해 보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매번 수업을 할 때마다 성취도가 좀 낮은 아이들 몇 명을 선별을 해서 수업 이후에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클리닉을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등원해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클리닉을 대충 그냥 너 이거 미흡하니까 이거 다 해라의 특징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단계별로 풀어내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매번 올 때마다 한 토요일 9시 반 정도에 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다 등원해서 그때 단원 테스트라는 걸 봐요. 근데 그 단원 테스트가 현재 저희가 수투 과정을 이제 시작하는 뭐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수상부터 그것도 중난이도부터 20문제를 봅니다. 내신인 것처럼. 그리고 그거를 볼 때마다 커트라인이 있어요. 이 커트라인을 중난이도의 경우는 2문제 정도로 주고 그 커트라인 통과하면 그 다음 프린트를 이제 상난이도로 다시 제공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2개 프린트를 해결하고 미흡한 게 있으면은 그것까지 완료하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그 커트라인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은 다시 도전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마치 미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답 리뷰 테스트는 제가 한 주 수업을 진행하고 쌓인 그 각각의 개별 오답들 정리해서 오답 리뷰라는 거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테스트가 없으면 분명히 제가 말한 것만 대충 끄적끄적 거려둘 거예요. 그리고 과제 다 했다. 나는 실전용이니까 지금은 대충 해야지 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클리닉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간이 여의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한 타임하고 오후에도 한 타임으로 구분해서 진행을 하고 그 시간이 너무 뭐 길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그때 상황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그분들은 뭐 조율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난이도, 상난이도 그리고 최상난이도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최상으로 가면은 문제양이 15문제로 줄어들고 그 문제의 출처들은 보통 교육청 문제들 아니면 내신 기출 문제들 아니면 시중 문제에서의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된 프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특징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시부터 50분 정도간 뭐 길면은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20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수투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수상 4문제, 수화 4문제, 뭐 수원 그리고 수투 각각 이렇게 균등 배분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 최근에 배운 개념은 좀 쉽게 출제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래된 개념은 좀 더 많이 어렵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 될수록 수상이나 수화의 경우는 난이도가 높아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게끔 단원별 프린트라든가 오답 리뷰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꾼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맨 마지막으로 클리닉 앞서 말씀드린 그 클리닉까지를 진행하면 수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정규반의 경우는 거기에 그
안내 책자에 보시면은 다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따로 제게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 채널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궁금해하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